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뮤직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분석이 있고요.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는 트럼프 1기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 둘 심플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파월 연준 의장 매파적 발언,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숨고르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이틀간 하락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주의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의 빌미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가 16을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33이라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4.44%를 기록한다는 점, 달러 인덱스가 주요 저항 라인인 105 라인을 돌파하고 106.61을 기록했다는 점,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 모두 트럼프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가 주간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약발이 약간 떨어졌다. 이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기술적인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국제 수익률과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주간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자산으로 가장 큰 폭 상승한 자산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의 하락으로 인해 기술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했고요. 유틸리티와 금융, 부동산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좀 다른데요. 트럼프 수혜 업종인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주간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은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회의론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의료 및 제약 관련주가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가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 체크 포인트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11월 2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빅테크의 상승 모멘텀이 될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21일 오전에는 미국 선물지수 및 엔비디아 주가 동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유통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요. 월마트가 19일, 타겟이 20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20일 이동평선 지지 여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와 관련해서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인데요. 올해 마지막 FOMC인 12월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59.9%, 금리 동결 가능성이 40.1%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25bp 인하 가능성이 하루 전만 해도 70%대, 일주 전만 해도 60%를 넘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에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는데요. 2주 전에는 내년 총 3차례 75bp 인하를 전망했지만 현재는 총 2차례 50bp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왕인가요? 이 차트 분석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일간 차트입니다. 찰스 다우의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 정의에 따라 상승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분석은 간단하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한 차트는 양호한 상태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약 132달러. 이는 10월 말 저점 및 50일 이동평균선과 일치한다. 상승 추세 국면에서 주식은 종종 50일 또는 10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하락한다. 따라서 엔비디아와 같은 차트가 이 주요 단기 추세 바로미터를 유지할 수 있다면 132달러를 유지한다면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예상된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약세 조짐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주요 시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월 저점과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차트 중 3개는 단기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메타는 대표적인 예로 600달러 수준을 테스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7월 고점인 737달러를 돌파하는 데 실패한 애플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애플의 차트는 7월 고점 위에 확실한 돌파를 보여줄 수 없을 때까지 기껏해야 중립적이다. 게다가 RSI가 단기 상승에서 60을 넘어서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RSI가 기본적으로 40에서 60 사이인 이 주식은 모멘텀이 없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을 나타낸다. 애플과 메타가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한다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메타나 애플이나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7월 고점부터 추세선을 연결하면 10월 말에 해당 추세선 위로 돌파하는데 여기입니다. 실패했고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강세정 국면에서는 이와 같은 차트는 보통 돌파를 이어간다. 그러나 명확한 기술적 돌파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는 종종 광범위한 위험 회피 및 매수세 부족의 징후일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406달러 수준이 관건인데 요 라인입니다. 이는 2023년과 24년 상승 추세 국면의 38점이 되돌림을 의미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지지선에 대한 수많은 테스트가 있었으며 이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406달러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다. 위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은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입니다. 201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트럼프 1기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투영하는 리포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는 서두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상승세를 보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던 것 같다. 우리는 트럼프가 될 확률을 크게 봤기 때문에
세론을 전망하며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움직임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의 자산 가격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셀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호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발표되었을 때 주가의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호재가 발표되는 순간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 금리는 4.3에서 4.5% 박스권에서 좀처럼 하락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S&P 500은 6천을 돌파했다. 금리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미국의 상대 수익률은 좋았다가 나빠졌다. 트럼프 1기 때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양태를 감안하면 S&P 500의 조정과 채권 가격의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한다. S&P 500 상단 5,900을 고수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2기에 적합한 자산으로 빠르게 바꾼 시장. 요약하자면 트럼프 당선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오르고 비미국이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동조화가 약해진 상태인데요.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였고 비트코인이 상승했으며 금리가 위로 움직였다. 테슬라는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이했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 전 트럼프 우세가 커졌음에도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선거 전에 트럼프의 승리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세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이다. 즉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대선 이후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폭등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 증시는 큰 폭 상승하고 비미국은 하락하고 테슬라는 대선 결과 이후 급등하고 비트코인 급등하고 채권 수익률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에 채권 금리는 하락했고 주가는 다른 영역으로 확장. 2016년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번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11월과 12월에 금리가 급등하고 미국의 비미국 대비 수익률이 개선됐다. 시장 참여자들이 취임하기 전 2달 동안 트럼프 1기를 반영한 셈이다. 취임은 내년 1월에 있죠.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선 결과가 나오고 하루 만에 급등했고 12월 말까지 올랐다. 고점은 그 다음에 3월이었고 9월까지 빠졌다. 주식시장에서 미국과 비미국의 격차는 선거 당일에는 3%포인트 수준이었다. 연말에 이 차이는 확대되면서 11월과 12월에 미국이 비미국을 압도했다. 올해도 이와 같은 미국과 비미국의 차별화가 나올지 유추가 주목되는데요. 그 다음에 1월 한 달에는 비미국은 미국을 3.6%포인트 이기면서 되돌림이 나타났다. 트럼프 1기 때와 비슷한 주식시장의 모습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와 같은 비미국은 내년 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여타 다른 증시보다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0년물 최금리인데요.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금리 오르세는 막바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현재고요. 이때가 1기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 및 비미국 수익률 비교를 보면 당선 확정 다음 해부터 비미국 수익률이 빠르게 개선됐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리포트 또한 한 증권사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현재 20일 이평선에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대표지수는 RSI라는 차트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RSI로 보자면 50에 하향 이탈이 없어야 견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과 고점 사이에 방향 모색 과정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는 16, 20, 25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6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는 강한 모습,
16과 20 사이는 단기 상승에 따른 견고한 조정. 20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깊은 조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0일 이평선 지지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12월 FOMC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난 고점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렸습니다. 금요일 하락폭이 상당히 굵는데요. 이 고점을 계속 못 이기고 아래 방향으로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단기 추세선 복귀가 중요하고요. 복귀 실패 시 4,300과 이 구간의 박스권 모습이 더 커 보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트럼프 당선 효과로 단기 급등을 보이다가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빌미를 파월 연준 의장이 줬는데요. 벌써 12월 FOMC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대선 이후 증시는 연말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